눈치 구단 한덕수 몰라 좌우 넘나들 다 좌파에 당했다. 오늘 일단 그 이재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 폭거나 이 무차별 탄핵을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똑같은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섰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참담한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조 지기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9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또 조은석 특검팀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로부터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이침받은 것 이것은 절차가 잘못돼서 무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검 쪽이 지금 반발을 해서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장을 하고 그 이재명이 등장을 한 그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모든 것을 좀 뒤흔들고 있는 사이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요들, 저는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죠. 저는 전부를 그때 국무회의를 구성했던 사람들 17명이었던가요? 그 19명이었던가요? 그 전부를 그때 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전부 다 지금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그 몰락이 좀 상징적이다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수사관에게 이제 팔을 낚아챈 채로 특검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돼서 사진으로 막 그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 마련된 특검 앞에 도착을 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그 좀 약간 그 헤매니까는 수사관이 옆에 있다가 팔을 딱 낚아채서 이쪽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안내를 해야죠. 이쪽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수사관이 팔을 낚아서 채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고압적인 특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뭐고 필요 없어. 국무총리가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지금 무조건 그냥 아주 거칠게 다루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지침 같은 것을 받았으니까는 그렇게 하죠. 일개 수사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을 팔을 낚아채서 이쪽으로 가자고 그 낚아채서 끌고 가는 그런 게 그 모습이 그 사진 한 장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어떤 뭐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나 뭐 이런 간행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금 집행을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언론들도 그래서 참담한 한독수 14시간, 오늘 14시간 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50년 공직의 끝은 피의자가 돼버렸다. 그리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출국 금지도 다 시켜놨고. 자, 한덕수 전 총리 하면은 일단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진영을 막론하고 좌우를 이제 넘나들면서 뭐 국무총리를 2번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그 마지막으로 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이 CCTV 영상을 뭐 입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국무회의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처럼 그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해석 문제. 그런데 이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재판을 왜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지, 뭐 계속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뭐 잘 안 되면은 정말 삭발이라도 해서 재판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서명운동이라도 뭐 벌이고 뭐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재명이 이렇게 마치 재판이 다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 하나도 하지 못하고 기자들도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종의 뭐 시한폭탄이죠. 지금 추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재명의 힘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꺾이면은 이것은 다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뭐 출범을 시키고 강력한 지도체제, 그러니까 지도부 대유투쟁을 할 수 있는 그 지도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쟁점으로 부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그 정치보복 우려를 제가 계속 해드렸죠.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검이 그게 정말 상징적입니다. 한독수의 팔을 이렇게 낙하채서 일개 수사관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소환하겠다. 그동안은 이재명의 장관들이 임명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국무회의에서 무슨 뭐 의결하고 그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도구로 다 써먹고, 이제는 완전히 전부 다 소환을 하겠다는 거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수사 대상이라고, 처벌 대상이라고 이재명이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거기서도 지금 이 수사 대상에 지금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오늘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했죠. 그리고 뭐 양곡법 뭐 이런 것들, 또 노란봉투법 전부 다 속속 처리가 되면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한덕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 한덕수 이제 예를 들면은 그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데려다가 불발을 하고 나서 그냥 칩거를 해버렸죠. 그때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했으면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참모들이 업소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선거를 외면을 해버렸죠. 그 외면을 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지금 눈치 9단 이렇게 앞에 붙여 이유도, 이렇게 본인이 선거에 나서지 않고 뒤로 빠져버리면은 혹시라도 선처를 해줄까, 이재명이 이기면은 선처를 해줄까,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아직 뒤로 빠져버렸죠. 그런데 선처는커녕 지금 팔을 낚아채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자비를 베풀고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상황을 맞이한 책임도 있다, 한독수에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독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홍준표, 경선에서 졌다고 완전히 하와이로 날아가서 막 독서를 날려고 그렇게 했던 홍준표, 또 반드시 이 책임을 나중에 다 져야 됩니다.
이 홍준표 오늘 뭐 SNS에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나올 것이다. 마치 본인이 뭐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는 저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뭐 이재명 쪽에서 그때 뭐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뭐 그쪽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양쪽에 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양쪽에 다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홍준표도 정권이 이제 바뀐 상황에서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태균 씨 문제도 들어가 있죠. 근데 홍준표는 명태균 씨와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홍준표도 대구 경찰에서 곧 소환을 할 거라는 또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한덕수, 홍준표 두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